2학기 연습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는 손잡이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자가 발전식 손전등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누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만져봤고 분해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걸 눌러주면 이 안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자가 발전 손전등이었어요. 보면 여기서 전환되는 것은 자석이 움직이면서 그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죠? 이것이 전기 에너지로 변화되는 사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화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전하는 거 있죠. 충전을 하면 전기 에너지가 그 배터리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화학 에너지 표현을 했었어요.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코일의 전류를 유도하는, 전자기 유도를 시키는 그러한 원리였었고요. 손잡이를 누르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죠?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결과적으로는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손잡이를 돌리면 불이 켜지는 자가발전 손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이번에 돌리는 건데 원리는 같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항상 어느 정도는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불이 켜지고 전구가 뜨거워지고, 손잡이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좀 더 전기를 이제 많이 얻으려면 손잡이를 빨리 돌려서 그 자석을 더 빨리 움직여서, 그러면 그 더 많은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손잡이를 돌려서 만든 전기 에너지는 손전등이 불을 켜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전기 에너지가 되고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틀리고요. 발광 인라인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인라인 스테이트 바퀴가 돌면 그 안에 있는 자석이 돌아가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그림은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가 회전할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회전하면 할수록 이 연구 자석입니다. 자석이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코일이 존재하네요. 그렇다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게 이제 2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서는 얘도 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안에서 자석은 당연히 힘을 받죠. 인력이든 청력이든 뭔가 힘을 받을 거예요. 그 받는 힘을 가지고 또 이 코일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도구였어요. 바퀴가 회전할 때 코일의 단면을 통과한 자기장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전류를 유도하는, 그렇죠?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시키는 그러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번에 배웠었던 내용이 되겠죠. 이 전류는 어떻게 해야 더 강하게 유도가 되느냐라면, 바퀴 회전이 빨라서 그 자석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자기장이 빨리 변할수록, 또는 자석 자체가 힘이 셀수록, 아니면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전환이 되니까요. 불도 더 많이 밝아질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손전등, 만드는 손전등의 원리예요. 동일한 플라스틱 관에 A와 B, 그죠? B쪽에는 LED가 연결된 코일, 어쨌든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는 지금 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자석을 낙하시켜 주니,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유도되어 지금 전기가 좀 통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은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지금 N극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이 N극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연고 자석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전류가
어 유도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자석을 얘가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똑같이 낙하를 할 때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속도, 자유낙하의 속도로 떨어진다면 얘는 지금 방해하는 힘이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지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A와 B에서 자석의 위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었느냐라고 본다면 자석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A에서는 그것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환 관계입니다. 그리고 B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자석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지만 동시에 또 뭐도 됐냐면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생각한다면 이제 비대너지도 이제 가능하다. LED의 밝기가 더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서술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자유낙하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수는 없을 텐데 아니면 이제 더 내가 힘을 줘서 초기에 힘을 줘서 자유낙하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더 빨리 떨어져야겠죠. 녀석이 빠른 속도로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가 아니라 초기 힘을 준다 이거죠. 아니면 코일을 더 많이 촘촘히 감는다. 그죠? 그다음에 촘촘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석 자체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아마도 이제 LED의 밝기는 더 밝아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장치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가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주니 전류가 유도되었고 어쨌든 그것이 어쨌든 검유계에서 지금 검출이 되고 있어요.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사실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지 않을 거고요. 넣었다 뺐다든 속도를 빠르게 하든 코일을 어쨌든 멀리 하든 가까이 하든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6번도 한번 보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더니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전류가 만들어졌고요. 전류 분리구간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더 센 자석 아니면 더 많이 감겨있는 코일 아니면 이거네요. 그죠? 더 빨리 움직이는 건데 빨리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기억 디귿. 그죠? 자석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더 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천천히 넣으면 더 적은 양의 전기 에너지가 유도가 되겠죠. 7번.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사실 아직 전자기도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일 건데요. 어쨌든 코일에 자석의 S극을 지금 가까이 했더니 금육의 바늘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었더라. 자, 그럼 옳은 것을 보세요. S극을 코일에서 멀리 하면, 아까는 가까이 있는데 이번엔 멀리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바늘은, 이 아까는 오른쪽이었지만 왼쪽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S극 가까이 올 때는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 그래서 얘가 이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겠지만 만약에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얘를 우리를 당겨야 되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형태로 전류가 유도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석은 고정하고, 그죠? 코일을 가까이 하면 이것도 같은 거죠, 그죠? 자석은 고정했지만 어쨌든 코일을 흔들어주면, 근데 코일을 자석의 S극으로 가까이 하면 아까랑 상황이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S극과 코일이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곰유계의 반환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 강한 자석을 가까이 하면 곰유계의 바늘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겠죠.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됩니다. 8번이에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서 역학적 에너지 터빈을 돌려주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그죠? 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보시면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나요? 화석 연료는 탄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결합 사이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그죠? 그럼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로 거꾸로 된 것 같죠?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은 물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그죠? 발전기를 돌려 그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 맞죠? 이 발전기를 돌리면서 자석이 돌아갈 것이고 거대한 자석이 돌아가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정답은 기하순서 디귿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상황이니까 수력발전소 그쪽 맞죠? 수력발전소에서 운동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그렇죠. 자전거의 자가발전식 전조등은 바퀴가 굴러가면서 바퀴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그것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전환돼서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자,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또 전환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 전환된 전기 에너지가 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미끄럼틀은 위치 에너지로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불꽃놀이는 불꽃 화약 속에 들어있는 그 결합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가 어쨌든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건전지는 건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것이 되겠습니다. 응? 아, 그쵸.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 에너지는 형광등에서 빛 에너지 맞죠?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회전하는 그죠? 인공청소기는 전기 에너지가 여전히 얘도 인공청소기를 뜯어보면 그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수력 발전소는 거꾸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불이 떨어지면서 이거 뭐라고 하죠? 돌아가는 물레방아 같은 걸 이제 돌려주면 그러면 이제 거대 자석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전기를 유도하는 것이죠. 진공청소기를 했더니 청소기 속 따뜻한 열이 발생을 했네요. 옳은 것은 뭘까요? 결국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기의 모터를 돌리는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동시에 또 뭐도 나온 거예요?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전환되기 전 에너지와 전환되기 이후 에너지의 합은 같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은 뭔가요? 이거죠? 전환된 에너지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하면 그 돈이 소비한 전지 에너지와 같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데 전력은 우리가 이제 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했었던 단위 와트라고 하는 것은 어, 어느 정도 에너지, 한 일줄의 에너지를 1초 동안 사용한 를 이제 우리가 와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1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근데 이제 사용한 초당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노트북, 저의 노트북은 이제 60W입니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었냐면 이 컴퓨터, 노트북은 1초에 얼마를 60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와트라고 씁니다. 전기와 관련된 여러 단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력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력의 단위는 와트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죠. 줄포세크라고 하는 단위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전기 에너지가 일정 시간 동안 사실 근데 전기 기구를 우리가 1초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1초당 몇 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력량의 단위는 어떻게 쓰느냐? 얼마짜리 와트를 어쨌든 시간 우리가 1초 단위로 쓰진 않죠. 어떤 기구를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것이 이제 와트시 와트시라고 하는 와트 요건 시죠?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고 이거 이제 전력량의 단위입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전기 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 1W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1초마다 1조씩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W시는 소비 전력이 1W인 전기 기구를 1초가 아니고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17번. 표는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하루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썼습니까? 이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건데, 전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0W짜리 1초당 걔를 이제 10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100W시 얘는요. 1500W짜리 30분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30분은 2분의 1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750W시 얘는요. 1000W짜리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250W시 얘는요. 15분이니까 이제 똑같이 4분의 1 아워네요. 그럼 곱해주면 400W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2400W시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풍기 뒤에 표 스티커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선풍기는 220V에서 잘 돌아갑니다. 계획한 대로 전격 전압이라고 해요. 이 선풍기는 어쨌든 220W에다가 달아주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1초당 얼마나 에너지를 쓰냐면 45J의 에너지를 써요. 그걸 이제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하죠. 정해진 그 어떤 그 전압을 가진 어떤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거기에다 연결을 해준다면 이 선풍기는 아마도 1초에 45J의 에너지를 쓸 거다 얘기예요. 이것은 아니죠. 45W죠. 선풍기를 220V의 전압에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1초에 45J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겠죠. 선풍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전력량은 어쨌든 얘를 정확하게 220V에다가 넣어줬다면 그렇다면 45W 곱하기 2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90W시만큼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소비 전력이 10W인 전기기구는 무슨 뜻이에요? 1초당 10줄. 맞죠? 전기기구를 사용한 시간이 길면 소비 전력이 증가하네요. 소비 전력의 단위를 생각해보면 1초당 몇 줄의 에너지를 쓰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길어도 어쨌든 1초당 사용하는 전력은 같아야만 해요. 전력량은 전기기를 사용한 시간을 당연히 비례하죠. 왜냐하면 전력량은 그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그러한 단위니까요. 그러니까 맞죠. 전력량이 10W시일 때, 100W시일 때 소비 전력은 100W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100W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100W짜리를 소비 전력 100W짜리를 1시간 사용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지만 10W짜리를 어떻게 해요? 10시간, 10시간 동안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죠. 20번 어떤 가전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했더니 소비한 전기에너지가 맞네요. 그렇죠? 72만 줄이었다. 그렇다면 이 가전제품의 일수당 얼마 쓰느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겠죠.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이 와트라고 하는 단위는 뭐와 같아요? 줄 포 세크,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썼느냐와 같습니다.
총 72만 줄만큼 에너지를 썼는데 그걸 얼마 동안 썼냐면 1시간이요.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 1분은 60초, 그러니까 3,600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와트가 됩니다. 소비 전력.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없애주고요. 그죠? 요거 없애주고. 그러면 200와트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 됩니다. 21번 각 전기기구의 전격 전압, 전격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구를 해당 전원에 잘 연결해도 전격으로 잘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전기기구, 가장 적게 소비한 전기기구를 단위 시간당이니까 전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격 소비 전력. 그랬을 때 얼마냐라고 하면 얼마 쓰나요? 얘는 200V만 연결해 주를 쓰는 겁니다. 시간당, 단위 초당 150줄이요. 그러면 220V, 근데 다 그냥 그대로 전결했으니까 딱히 볼 건 없네요. 제일 큰 건 제일 적은 건, 큰 건 누구예요? 얘는 전자레인지. 제일 작은 것은 얘는 신감등. 그래서 전자레인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표는 채원이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한 것이다.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 다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20W짜리를 5개 사용해 5시간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면 500W시입니다. 얘는요. 6W짜리 1개에 2시간. 그러니까 400W시. 얘는 100W를 1개에 24시간 썼어요. 그러니까 2400 맞네요. W시. 얘는 300W시. 그죠? 얘는 1600 1대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0.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00W시입니다. 다 더해주면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700, 3500, 3900, 4400, 4400W시가 됩니다. 다음 표는 지민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구별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세는 것이다. 하루 동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W시 이제는 빨리 하겠습니다. 160W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좋네요. 헤어드라이어기는 30분밖에 안 쓰지만 큽니다.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소비 전력이 커요. 30분은 0.5시간이니까 600W시. 얘는 계산이 많은데 어차피 많을 것 같지 않나요? 150에 24니까 3000에다가 3600 맞나요? 얘는 2400W가 되지만 어쨌든 얘가 3분의 1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800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은 달리 했군요. 맞나요? 맞네요. 3000W시. 그럼 어쨌든 제일 많은 것은 헤어드라이어. 아니, 냉장고. 그죠? 냉장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했었던 전체적인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여기는 사실 연습하면 되니까요. 조금 이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